안녕하십니까, 문톨란TV입니다. 정권 말기에 쫓기고 있는 어리석은 문재인 정권이 자기 무덤을 파는 막장 검찰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정권 붕괴 상황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검찰 인사는 없습니다. 범죄 피고인 이송인을 서울고검장에 영전시키고 박범계의 고개 후배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내편 위주의 인사를 연속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정권이 이성을 잃어도 심각하게 잃었고 국민의 상식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자충수를 택했습니다. 죄가 드러났어도 정권의 충성매는 승진시키고 검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선 썩은 칼을 마구 휘두름으로써 검찰 조직을 완전히 오염시켰습니다. 역대 정권, 심지어 군사 정권 하에서도 이런 식의 막장 검찰 인사는 없었습니다. 문 정권이 제 무덤을 단단히 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사가 한 명밖에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또 유배 보냈고, 그 한동훈을 독직 폭행했던 정진웅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엔 이송인이 승진해 갔습니다. 둘이 어떤 케미를 보일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불법 출금 연루 의혹을 짙게 받고 있는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팀의 주변을 삼중의 철벽으로 에워싸 수사팀의 손발을 묶는 인사를 시도했습니다. 신임 수원 고검장과 지검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 부장이 모두 불법 출금 사건 청와대 이광철 기소 방해에 연루된 자들입니다. 문재인과 이 정권이 검찰 수사의 칼날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 막장 검찰 인사의 절정은 그 인사의 기소 대상자인 이광철이 주도적으로 관련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를 김진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둘이서 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그 배후엔 당연히 문재인이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나 머뭇거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권의 극도의 불안감과 무도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위기 상황에 몰린 문재인 정권이 법상식도 국민도 안중이 없는 막가파식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기 말을 맞은 문재인의 법정신을 농락하고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애써 외면하는 이러한 행태는 어리석은 만용입니다. 문재인의 막장 통치 행태가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남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초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이 듣는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당이 이제는 반성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국민에게 반성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송영길의 며칠 전 대국민 사과와 180도 다른 스탠스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문재인이 이제 반성에서 벗어나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남에 대해선 또 상대에 대해선 끝없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큰 잘못에 대해선 길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이중잣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4.7 보궐선거 참패 후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할 때도, 또 송영길이 조국의 책빨간 이후 머리 숙여 사과하는 퍼포먼스를 할 때 문재인이 속으로 그러한 사과가 얼마나 불편하고 싫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어리석은 정권이 정략적인 관점에서만 사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최근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조국 반성문을 쓴 게 아니었다. 남 탓하지 말자는 거였는데 조국 탓으로 된 느낌이라 아쉽다고 자신들의 말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초선 의원들조차 이렇게 말을 쉽게 바꾸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 대통령의 그 당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거추장스럽고 가식적이었던 사과와 반성 모두를 벗어던지고 정권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윤석열 때리기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인사청문회 당시 그렇게 앞장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변호하던 윤석열의 처와 장모 문제를
새삼스럽게 끄집어내 180도 돌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도 회고록 올래 윤석열 때리기에 나섬으로써 문재인과 조국 등이 입을 맞춘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이 두려운 것이고 윤석열로 인해 정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그로 인해 권력의 단맛을 잃게 되고 정권을 내준 후 지은 죄에 대한 사법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문재인과 정권은 그들의 최대 위협인 윤석열을 끌어내리거나 치명적인 흠집을 내기 위해 앞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 안엔 검찰 내 친정권 검사들을 동원한 공작 수사와 공작 기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어준류의 언론 공작도 곁들여질 것이고 제2의 생태탕몰이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추미애 장관 시절 이성윤을 동원해 윤석열 주변을 이 잡듯이 뒤졌어도 하나도 나온 것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정권의 정치 공작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오히려 그들을 거꾸로 덮칠 가능성이 큽니다.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차기 대선에서 여당 후보 당선 희망은 36%, 야당 후보 당선 희망이 50%로 나타났습니다. 무능하고 반성 없는 현 정권 태도가 그 주된 이유인데 어리석고 오만한 문정권이 민심과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어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정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대선이 가까이 다가오자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도 그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4일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20명가량의 명단이 윤 총장 측에 건네졌다는 내용을 국민의힘 재선 의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인용 보도이기에 현재로선 100% 신뢰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통화에서 제3지대 행위나 신당 창당은 없다고 밝힌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그 경우 의원들의 윤석열 지지 정황은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에 앞선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윤 전 총장이 입당하게 되면 지지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정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전망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이 입당하게 되면 국민의힘 내 최대 규모 지지 그룹이 탄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아마도 입당 시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관심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조한 문정권의 무리수와 이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응이 향후 대선 가도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